이제 기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을 이제 학생들한테 해오라고 할 거예요. 세특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보고서 써라 그러죠. 세특에 보고서. 들어갈 거. 내가 너네한테 뭘 넣어줄 건데 나한테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세특은 원래 학생이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한테 어떤 내용으로 쓰면 좋을지라고 이제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너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주제나 발표 보고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써와라. 아니면 뭐 써서 발표까지 이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어쨌든 학생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건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학생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세특 때문에. 세특이 일단 뭔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이번 학기에 배웠으면 그 수학이 이제 내 전공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전공이 굳이 아니어도 내가 올해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2차 함수의 뭐 넓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추가 공부를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수학에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혹은 희망하는 전공에서 수학에 대한 내용 고1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이랑 약간 연계가 있는 것 같다. 심화적으로 탐구를 좀 해봐서 활동을 좀 더 해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과목 심화 공부, 두 번째는 전공 혹은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관한 거로 더 심화 공부해본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써봤나요? 아니면 지금이 처음인가요? 지금 처음 처음이면은 전혀 감이 안 잡힐 것 같단 말이에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이제 없을 텐데,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좋은 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면 동아리예요, 동아리. 선배한테 물어본 작년에 뭐 세트 뭐 어떻게 내셨어요? 하면 선배가 이제 알려주죠. 아니면은 뭐 해당 과목 선생님이랑 좀 많이 친하면 가서 지금 다이렉트 여쭤볼 수도 있죠. 선생님 보고서 뭘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교무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또 막 많이 겪는 또 그런 게 이제 시험 기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뭐 시험지를 봐서 그것도 그렇죠. 시험지를 다시 만드느라고 아.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세특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기가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시작인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담당 선생님이라고 하면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적어도 그렇죠. 100명, 많게는 200~300명까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애를 어떻게 다 써줘? 그러니까. 제가 눈에 좀 담아놨던 애들, 아니면 뭐 성적이 높은 애들, 뭐 교과 학습 부장 뭐이라고 하나요? 뭐 선생님들마다 학교마다 명칭이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거 하는 애들, 평소에 좀 와서 질문이나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애들, 이렇게 약간 눈에 익는 애들 위주로 좀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잘못만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도 열심히 안 하는데 잘 써줄 이유는 또 없으니까. 네, 그렇죠. 열심히 하는 애들, 학생들이 위주로 써주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어떻게 인상을 잡아 나가느냐, 그리고 본인조차도 어떤 걸 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고민을 해뒀어야 되죠.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1 학생들은 네. 보통 꿈이 없지 않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있는 편이었는데 저는 축구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축구 감독 이런 거를 썼다고 치면은 큰일 나죠, 요즘에. 그쵸. 꿈을 강요받는 세대. 요즘 오히려 고일은 꿈을 강요받습니다. 뭐 해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꿈을 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꿈을 바꾸면 조금 안 됩니다. 이 꿈은 어쨌든 이제 희망 계열? 그치, 희망 학과. 희망 학과를 학과, 기준으로 계열. 세특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희망 학과, 희망 기준으로. 근데 진짜 없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런 경우에는 세특을 그런 어떻게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아니라도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난 영어는 진짜 너무 싫고 그래도 수학은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과학자 과학자 그렇게 잡거나 아니면 나는 약간 수학 다 좀 싫고 사회도 좀 별로야. 근데 내가 국어는 좀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좀 좋아하고 약간 나는 언어 문과적 쪽으로 많이 편이다. 언어 쪽으로 많이 좀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면 안 돼요. 소설을 말하면 안 돼. 나중에 잡기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언어학자 뭐 이런 느낌으로 대략적인 이렇게 방향만 요 정도만 정해놓는 거죠. 대략적으로 무슨 방향. 언어를 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두루뭉실해도 나중에 2, 3학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크게 되는데, 입을 리가 없는 거고. 고1, 고2, 고3 소설가면 훨씬 좋겠죠. 하지만 1학년 때 언어학자, 2학년 때 국문학자,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정해버리는 거죠. 국어교사, 소설가, 작가. 국문학자 작가 조금 그렇다. 조금 그런데 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좋으니까. 근데 이 꿈이 뭐 바뀌는 게 그러면 좀
작용이 큰가요? 죄는 아닌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뀌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 뭐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매력적인 여자 나 좋다고 한 남자들 10명 이렇게 지원을 한 거지. 한 장씩 편지를 써서 내가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너의 진정성을 진정성을 보겠다 한 건데 얘는 미나도 좋아하고 사나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날 좋아하는 애랑 3년 내내 날 좋아하는 애랑 다르잖아요? 여자 좋아하던 애가 나를 좋아해. 괜찮지. 괜찮지. 하지만 이런 이상형이 있다. 그치. 뭐 이런 그렇게 이상형이 얘기하다가 있다가 그러다가 그게 나여서 내가 좋다는 애지만 갑자기 미나 좋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좋아. 그건 좀 안 되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나를 3년 동안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리고 다른 애를 좋아하다가 나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잘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신이 좋다는 게. 그렇죠. 내신이 좋거나 내신이 좋은 여기서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성적인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유불리가 항상 있지만 어떠한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항목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가야 되죠. 어떤 항목에서 당연히 자기한테 불리한 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종은 하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혹은 2개 정도는 살짝 내가 여기에 못 미쳐도 모든 게 다 진정성이 있는 스토리텔링도 다 좋고 그런 게 좋죠. 사실 이게 안 되면 그냥 학종 안 해야 돼요. 학종 말고 다른 걸 해야죠. 근데 학종이 아직은 그래도 고3한테는 비중이 좀 있으니까. 좀 있죠. 하지만 지금 고3 학생들 약간 억울할 거야. 60% 70%뭐 처음에 언론에서는 거의 수능 없애고 정시 없애고 학종으로만 뽑겠다라고 거의 어렸을 때는 갔다가 그렇죠.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다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뭐 실질 반영 비율이 뭐 30%네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를 늘렸네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학종이 엄청나게 많이 뽑는 줄 알아요. 아직도. 근데 이제는 그렇죠. 좀 비율이 많이 조정이 돼서 정시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아무래도 학종이 좀 메인인 세대를 살았던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아직 이 변화하는 흐름을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종은 비중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학종은 재수생이 쓰긴 쓰지만 고3의 영역이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학종이랑 그 교과만 놓고 보면 50%인데 거의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오는 남자애들이 이만큼인데 내 이상형이 여기야. 그럼 다른 동네로 가야죠. 자기의 목표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현실에 타협을 하긴 하는데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3.5 넘어가 버렸는데 나는 서성한 이하로는 대학 안 가? 뭐 이러면은 정시해야지. 정시해야죠. 논술해야 되고. 논술하고. 지금 당장 다음 시험 잘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3.5가 뒤집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1등을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노력일 거면 수능에 쏟아부어라. 그렇죠? 그쵸. 그 정도 노력으로 수능하면 뭐 더 잘 가죠. 그렇죠. 더 잘 갈 수도 있다. 더 잘 가죠. 일단 고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적이 높고. 그쵸. 그래서 잘 못 쓰겠으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를 혜택에 녹이면 돼요. 내가 수학에서 이거 공부해봤는데 더 깊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공부해봤다. 뭐 영어에서 이런 문법이 있어서 문법해봤는데 이 문법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궁금해서 거기까지 다 공부해봤다. 고전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고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고등학교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디테일하고 난 호기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다 정도까지만 해도 고1은. 근데 고1이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딱 들었으면 솔직히 어느 생각이 들 것 같냐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